자, 그럼 이제 국계법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계법은 부동산 공법 분야에서 가장 체계적인 법이기 때문에 동시에 공부할 때에도 난이도가 가장 높은 법이에요. 자, 그래서 국계법을 공부하실 때에는 다짜고짜 암기하려 하시면 생각보다 암기가 안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국계법의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베이스 지식이 있는데 그 베이스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짜고짜 공부하시면은 잘 흡수가 안 되실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국계법 공부 첫 시간에는 국계법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국계법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 필요한 베이스 지식부터 먼저 쌓을 겁니다. 바로 행정체계도를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자, 행정체계도라고 하는 것은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행정기관들이 설치되어 있어요. 자, 이 행정기관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중앙행정기관이 있고 지방행정기관이 있습니다. 자, 중앙행정기관은 대한민국 전체의 일을 보는 곳이고요. 자, 지방행정기관은 그 해당 지방만의 사무를 보는 곳을 지방행정기관이다라고 이렇게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중앙행정기관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 부, 여러 가지 처, 여러 가지 청 등이 있지만 우리 부동산 공법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바로 국토교통부예요. 국토교통부. 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국토교통부의 장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앞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을 줄여서 국장이라고 부를 거예요. 국장. 자, 우리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장이 있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는 지방행정기관들이 있는데 자,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지역마다 그 구역을 구분해 놓고 있죠. 그래서 지방 행정구역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 체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요,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요. 여기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줄이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줄이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자, 먼저 광역자치단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특별시가 있고요. 특별시는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가 있죠. 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서울특별시입니다. 자, 그리고 광역시가 있어요. 자, 광역시는 대표적으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이런 것들이 있죠. 자, 특별자치시는요, 세종시가 있고요. 자, 그리고 특별자치도는 제주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가 있는데 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우리 그런 것들을 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가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특별시의 장을 뭐라고 하죠? 특별시장이라고 하죠. 특별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특별시의 장을 특별시장이라고 하고요. 자, 광역시의 장을 광역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특별자치시의 장을 특별자치시장이라고 해요. 자, 특별자치도의 장을 특별자치도지사라고 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일반 도는요, 역시 그냥 도지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이렇게 구분되지만 그 광역자치단체의 장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특별시, 광역시, 도의 경우에는 면적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것들을 또 잘게 쪼개놨어요. 바로 그것이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자, 어떻게 쪼개고 있냐면요. 특별시의 경우에는 구로 또 구분하고 있어요. 서울시 안에는 25개 구가 있습니다. 종로구, 강남구, 송파구 이런 식으로 서울시는 구로 쪼갰다라는 것이고 자, 우리 이 구의 장을 구청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광역시는요. 자, 구하고 군으로 쪼개놓고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인천의 경우에는요.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연수구가 있습니다. 연수구. 송도 국제 신도시가 있는 연수구가 있고요. 자, 그리고 강화군이 있어요. 강화군. 자, 그래서 인천광역시는 그것을 또 어떻게 잘게 쪼갰다? 구와 군으로 쪼갰다라는 것이고 여기서의 구의 장을 구청장이라고 합니다. 자, 군의 장을
군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용어죠. 구의 장은 구청장, 군의 장은 군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앞에 자치구라고 괄호를 해놨는데 이 자치구는요. 자, 말 그대로 자치단체이다라는 것이에요.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뽑는 구청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수구청장은 연수구의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뽑는 그러한 구청장이에요. 우리 이러한 구를 자치구라고 합니다. 자,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구인데 이 구가 있고 구청장이 있는데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뽑지 않는 구가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비자치구라고 해요. 비자치구. 자, 이것과 대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자치구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구는 보통 자치구를 얘기하는데 자, 그런데 비자치구도 있다는 거 요건 조금만 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광역시는 구와 군으로 구분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에는요. 요 밑에 기초자치단체가 없습니다. 여기 밑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조금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강의를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도는요. 그 밑에 시와 군으로 또 구분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도에는 경기도가 있겠죠. 자, 여기 경기도가 있다. 자, 그러면은 경기도는 어떻게 쪼개지냐면 물론 이 안에 여러 개의 시가 있고 여러 개의 군이 있는데 자, 군 중에서는 제가 가평군을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자, 가평군. 여기에는 가평군이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경기도 안에 여러 개의 시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시가 있는데 이 시는요. 그 인구 규모에 따라서 또 두 종류로 구분이 돼요. 자,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가 있고 인구가 50만을 넘지 못하는 시가 있습니다. 자,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를 우리가 대도시라고 해요. 대도시. 자, 그리고 인구가 50만을 넘지 못하는 시를 그냥 일반시, 그냥 시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인구가 50만을 넘는 커다란 시를 우리는 대도시라고 한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바로 수원시, 용인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대도시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수원시, 용인시 이거 외에도 많은데 요 두 가지만 예시를 드릴게요. 자, 이러한 시들은 인구가 50만이 넘기 때문에 이러한 시를 무슨 시라고 한다? 대도시라고 합니다. 역시 대도시의 장을 시장이라고 하고요. 자, 일반 시의 장도 역시 시장이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시이고 각각의 장이니까 명칭은 시장 똑같아요. 자, 그런데 대도시는 인구가 50만이 넘어가는 50만 이상인 큰 시를 대도시라고 하고 거기에 장을 시장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시하고 군으로 구분되는데 이 시는 대도시가 있고 일반시가 있다. 이 시는 대도시와 일반시로 또 구분된다라는 것이고 이것의 구별 기준은 인구가 50만을 넘냐 넘지 못하냐에 따른 구별 기준입니다. 자, 여기에서 대도시가 왜 의미가 있냐면 대도시도 역시 크잖아요. 인구가 많잖아요. 인구가 많으니까 또 이것을 밑을 또 구로 또 세분화해놨습니다. 자, 대도시가 또 크기 때문에 일반시에 비하면 대도시가 더 큰 시이기 때문에 대도시를 또 그 밑에 하위 구로 세분화해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대도시 밑에 있는 이 구는 비자치구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구는 자,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구청장을 뽑는 구가 아니에요. 우리 이러한 구를 비자치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시 밑에 있는 팔달구, 영통구의 경우에는 이러한 구는 비자치구입니다. 자, 팔달구청장, 영통구청장은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는 구청장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행정적으로만 만들어 놓은 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러한 구는 여기서 얘기했던 이러한 자치구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여기도 자치구예요. 요것도 자치구고 요것도 자치구입니다. 둘 다 모두 자치구예요. 자, 이러한 구청장들은 주민들이 모두 투표를 통해서 뽑는 그러한 구청장들인데 여기에 구는 비자치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자치구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요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국회법 내용을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여기에 대한 언급은 자세히 하지는 않아요. 여기 위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판서를 지우고 이 부분은 이제 날릴게요. 자, 이제부터는 요게 중요한 겁니다. 국회법 공부하실 때는 행정체계도 중에서 요 두 줄을 정확하게 머리에 담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 그랬을 때 다시 첫 번째 줄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줄은요. 자, 다시 보니까 서울특별시라고 되어 있죠.
자, 다음에 광역시라고 되어 있고, 자, 특별자치시라고 되어 있고, 특별자치도라고 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 첫 번째 줄을 얘기할 때 이것을 줄여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시도라고 불러요. 시도. 아시겠죠? 시도. 자, 우리가 첫 번째 줄을 얘기할 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길어요. 너무 기니까 어차피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시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차피 시가 공통이고 도가 공통이니까 이 공통된 단어를 뽑아서 그냥 이 첫 번째 줄을 얘기할 때에는 시도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법에서 시도라고 나오면은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줄을 의미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첫 번째는요 행정구역인 것이고요. 여기에서의 장을 뭐라고 하죠? 시도지사라고 해요. 자, 우리 그래서 여기에 장을 시도지사. 자, 이렇게 쓸 겁니다. 시도지사. 시도지사라고 하면요. 첫 번째 줄의 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줄의 행정구역은 시도인 거고 이 첫 번째 줄의 장, 그러한 행정기관의 장을 우리는 시도지사라고 부를 겁니다. 자, 시도지사는 여기에 시장들, 여기 시장, 여기 시장, 여기 시장, 그리고 여기에 도지사, 여기에 도지사를 다 합쳐서 우리는 그냥 시도지사라고 부를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그냥 시도지사라고 하면은 이 첫 번째 줄의 장들을 얘기한다라는 거 요거를 기억해 주세요. 자, 이게 바로 시도와 시도지사의 개념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줄이 있는데 바로 이 두 번째 줄을 우리는 시군구라고 부를 겁니다. 시군구. 자, 왜 우리 이것을 시군구라고 부르냐면요. 여기 구가 있죠? 구군. 그리고 여기에 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군구예요. 아시겠죠? 시군구. 여기 보시면은 시, 그죠? 시 그리고 군. 그리고 구구. 그래서 시군구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냥 합쳐서 시군구라고 부를 겁니다. 자, 따라서 자, 여기에 장, 두 번째 줄의 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부를 거예요. 아시겠죠?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시군구청장 이렇게 부를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게 두 번째 줄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시군구라고 하고 시군구의 장을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시군구청장 이렇게 부를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게 두 번째 줄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계법을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한 행정구역이 있는데 바로 그게 도시예요. 도시. 자, 우리가 국계법 내용 중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요거 밑에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자, 국계법 공부하실 때는요.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요거를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국계법 안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자, 그래서 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됩니다. 국토를 이용할 때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런 다음에 국토를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계법의 법 제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런 다음에 이용하자라는 것인데 자, 이 계획 중에서 어떤 계획이 가장 중요하다?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계획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뒤에 가서 이 내용 자세히 공부할 건데 우리 요 둘을 묶어서 뭐라고 하느냐? 도시군 계획이라고 해요. 도시군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도시라는 단위가 있죠. 이 도시라는 단위, 여기 도시라는 단위. 대체 이 도시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라는 것이죠. 자, 대체 이 도시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자,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요 그림 보시면요. 아마 처음부터 요거 조금 이상하다 하신 분이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요. 자, 이 색깔이 노란색인데 얘가 노란색이 아니고 노란색이 아래로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왜 이러지? 라고 조금 이상하다 하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 굉장히 예리하신 겁니다. 공부를 잘할 소질이 아주 많으신 거죠. 자, 색깔이 보통 얘는 이렇게 같이 파란색, 같이 노란색인데 이 노란색이 쭉 이어지지 않고 노란색이 아래로 내려왔단 말입니다. 자,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요렇게 묶어서 자, 요렇게 노란색끼리 요렇게 묶어서 우리는 얘를 도시라고 불러요. 도시. 근데 옆에 보면요. 여기 군도 있죠. 이 군은 뭐냐? 원래 옛날에는요. 이 군자를 안 붙였어요. 옛날에는 이 군을 안 붙였는데 자, 이것들을 도시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도시라고 부르니까 여기에 군이 있다는 걸 자꾸 까먹어.
그래서 여기 군이 있으니까 요 군이 있다는 것도 표시를 해주자라고 해서 도시군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요것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을 이것을 묶어서 하나로 부를 때 우리는 도시군이라고 불러요. 도시군. 그런데 옛날에는 얘네들을 그냥 도시라고 불렀고 일반적으로도 그냥 지금도 도시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도시군이라는 거, 여기에 군이 있기 때문에 요 군까지 붙여서 여기 뒤에 군자를 붙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강사님들이 강의하실 때는 그냥 도시라고 할 거예요. 그랬을 때 그냥 도시라고 해도 요것을 얘기한다. 여기 군까지 포함해서 도시를 의미한다라는 거, 요거를 헷갈리지 말아 주세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도시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은 이 도시군에 대해서, 여기 도시군에 대해서 세우는 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고,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된다라는 거, 요거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도시군이라고 할 때 이것들을 다 부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부를 거냐면요. 초자를 딸 거예요. 초자를. 자, 특광, 그 다음에 시군. 요렇게 초자를 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도시군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를 거냐면, 자, 도시군의 장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를 거냐면 특광, 특시군, 특곽, 시군으로 이렇게 부를 거예요. 아시겠죠? 자, 도시군의 장을 부를 때는 특광, 시군이라고 부를 겁니다. 앞으로 강의할 때 이거 긴 거를 다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이걸 다 말할 수가 없어.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도시군의 장을 부를 때에는 특광, 시군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시죠? 선생님, 왜 이 도의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같은 줄에 있으니까 특광, 도라고 하면 되지. 왜 도는 빼놓고 도 밑에 있는 시군이 이렇게 첫 번째 줄과 같이 갑니까? 왜 같이 묶입니까? 이게 처음에 좀 의아하실 거예요. 자, 왜냐하면요. 지금 그림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마치 광역시하고 이 도, 특별시, 광역시, 뭐 세종시 이런 것들하고 경기도, 강원도 이런 것들의 땅 크기가 비슷하게 느껴져요. 근데 사실은요. 지도를 펼쳐놓고 보시면요. 인천광역시나 서울시보다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도의 면적이 엄청나게 큽니다. 10배 이상도 차이가 나요. 자, 그래서 이 도는 도라고는 부르지만은 사실 땅의 면적이 굉장히 커요. 땅의 면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큰 면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 뭐 인천광역시가 이만하다라고 하면은 자, 뭐 경기도는 뭐 이만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도지사가 이 도에 대해서 전부 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 힘들어요. 너무 땅이 넓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이렇게 써 놓으면은 비슷한 수준인 애들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이 도는 이 앞에 애들과 비교해서 땅 크기가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세종시의 땅이 크겠어요? 경기도의 땅이 크겠어요? 또는요, 세종시의 땅이 크겠어요? 강원도의 땅이 크겠습니까? 당연히 도의 면적이 훨씬 더 커요. 훨씬 몇 배 이상 큽니다. 자, 그래서 도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도지사가 여기에 대한 계획을 다 세워서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도를 잘게 쪼갰고, 어떻게 쪼갰죠? 시와 군으로 쪼갰고, 그래서 이 도에 대한 계획은 도지사가 직접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 도를 잘게 쪼갰죠? 시와 군으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자, 도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게 도입니다. 그랬을 때 도를 이렇게 해서 시와 군으로 쪼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시장과 군수가, 자, 시장은 자기 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군수는 자기 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면 결국 도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겠죠. 이러한 원리로서, 자, 도지사가 직접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 밑에 있는 시장과 군수가 요거를 그 토지 면적을 쪼개서 각각 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도시 계획에 대해서는 도시 계획을 세울 때에는 시장과 군수가 얘네들하고 같은 위치에 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 도시군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도시군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광,
특특시군이라고 하면은 도시군을 의미하고 자기들이 관할하는 도시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다. 누가? 특광특특시군이 도시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지금 첫 번째 시간에 한 번만 보고 말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은 수시로 이 표를 꺼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서 내용 진행할 때 특광특특시군 또는요 시군 구청장 이러한 얘기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헷갈리면은 이 그림을 여러 번 수십 번 다시 꺼내 보셔서 아 이게 이거구나, 아 이게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셔야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대체 이 체계도 내에서 어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모르고 그냥 이거 무시해버리고 그냥 그런가 봐 라고 해버리면은 머리에 하나도 남지가 않게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행정체계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계법 들어가시면은 혼란스럽기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내용 여러 번 반복하셔서 숙지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수업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